이 새해 첫날부터 우리 군 경계가 뚫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대, 이 비슷한 경계 실패 사고로 익숙한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국방부 출입하는 윤동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이 22사단 하면 경계 실패로 지휘관들이 임기를 못 채워서 별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사고가 많긴 많죠? 예, 일단 그 총기 난사 사고와 사망 사고를 제외하고 일단 최근 10년간의 월북 귀순 사건을 중심으로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2012년 9월이죠. 그 북한 병사가 한밤중에 철책을 넘어서 우리 군 초소 유리창문을 두드려 귀순했던 이른바 노쿠 귀순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GOP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한 이른바 점프 귀순 사건이 있었고요. 지난해 2월에는 북한 남성이 잠수복에 오리발을 차고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쳤던 우리 군 철책을 넘어서 들어왔던 그 민통섬 부근에서 발견됐던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유독 22사단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사건이 반복되면서 군은 이 지역에 첨단 장비들을 배치했는데요. 네. 분명히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현재 최전방 GOP 철책에는 이 일정 무게가 이상 감지되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있었을 때 CCTV도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네. 함께 이 발생 지점을 쳐다보게 되면서 이 경보를 울리게 되면 그 CCTV를 확인하는 병사들이 이 CCTV 화면 그 모니터링 창에서 팝업 창을 뜨면서 경고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총 2번의 그 월북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감시병이 그 팝업 창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철책에 경보가 울렸을 때 출동했던 수색조가 철책에 이상이 없었다면 CCTV를 한번 돌려봤어야 되는데 그 CCTV를 돌려보지 않고 그냥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번 작전에서는 좀 초동 조치에 미흡했던 점이 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 국방장관이 어제 새해 첫날이었죠. 군에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윤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감시 장비는 다 제대로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 우리 군이 3시간 동안이나 이 월북자를 못 찾았던 정말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제가 작년에 이 점프 기순이 발생하고 헤엄 기순이 발생했을 때 최전방 철책에 가봤었는데요. 네. 이 아무리 첨단 과학 장비라고 하더라도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그 철책의 일정 무게 이상을 좀 계속 자주 감지했다고 인식을 해서 경보가 계속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뭐 일정 시간 동안 경보를 아예 꺼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CCTV 카메라도 뭐 산짐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람에 굴러가는 나뭇잎 같은 것들을 인지하고 잘못 경보를 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감시병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서도 좀 초동 조치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걸로 보고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월북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사실 관심이에요. 아직 생사도 모른다고 하는데 예. 대공용 용의점은 없습니까? 예, 일단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부족한 북한이 이 외교관들까지 불러들이지 않고 있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코로나를 봉쇄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무리해서 만약에 공작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공작원을 불러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발표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할 말이 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예. 윤동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